유럽 군사 전문지들이 지난주 거의 동시에 던진 한 문장이 한국 방산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 기반의 호마르케이 전력을 완편하고 한국이 한 번에 30대라는 이례적인 속도로 발사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외신들은 이를 유럽 포병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국 무기를 받기 위해 몇 년씩 대기하는 사이 한국은 고작 며칠 단위로 발사대를 싣고 유럽에 도착시키는 모습이 현장에서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150대 발사대 도착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공급하는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30대 일괄 공급은 기존 평균 공급량의 거의 3배에 가까운 물량이며 그 속도는 기존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천무 발사대 모듈을 일정한 템포로 꾸준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단숨에 물량을 확 늘릴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유럽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차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문지 디펜스24는 한국이 제공하는 천무 발사대의 공급 템포를 전시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폴란드에서 발사대 통합을 맡은 현지 업체 생산량이 월 최대 20대 수준인데 한국에서 넘어오는 발사대 물량이 이 속도를 압도해 오히려 현지 조립이 공급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역으로 한국에서 들어온 발사대를 따라잡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진풍경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의 공급 속도만이 화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가 운영 중인 하이마스의 공급 상황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외신 분석의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486대 규모의 초대형 하이마스 프레임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도입 상황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천무는 발사대가 현지 항만에 도착할 때마다 폴란드 국방부와 군비청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실제 들어오는 무기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하이마스와 천무 두 체계의 속도를 직접 비교하게 되면서 여론의 무게가 빠르게 천무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유럽 방산산업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덴마크가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를 주문하고도 공급 지연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결국 계약을 변경해야 했던 사례, 체코가 세자르 사격오차 문제로 국방부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독일이 자국산 펜저하우비츠 2,000을 주문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문도 받지 못한 상황 등이 연달아 소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사례는 외신들이 충격적으로 보는 장면인데 유럽 최대 방산 생산국 가운데 하나가 자국군에 보낼 물량조차 기이한 생산하지 못한 사건은 유럽 포병 체계 전반의 성능은 뛰어나도 산업 기반이 무너졌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보여준 200문 K9 조기 인도와 30대 천무 일괄 공급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이 잃어버린 공급망을 대신 채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K9 자주포 212문을 2026년까지 받기로 했던 기존 계약 일정을 한국이 2년이나 앞당겨 이미 200문을 인도한 사실은 유럽 언론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유럽 전시 조달 체계의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르는 전환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한 부분은 탄약 생산 능력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 핵심 탄약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장거리 포병 전력 구축에서 전략적 제약을 받았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외교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탄약 생산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천무 발사대를 공급하면서 탄약 공장까지 함께 구축하고 폴란드가 직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준 점이 외신에서 가장 크게 평가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현지 보도에서는 이를 유럽 내 최대 규모 포병 탄약 생산 거점 건설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겪는 문제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며 이 생산 능력을 메우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결국 유럽 군사 환경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빠른 배송이 아니라
생산, 조립, 통합, 탄약 생산, 장기 유지 체계까지 구축하는 이 구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기 힘든 형태이며 한국이 이 흐름을 실제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폴란드는 유럽에서 사실상 전시 조달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지상전 전력 보유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차 180대 전량 도입 완료, 자주포 300대 이상 보유, 천무 기반 다연장 수백문 확보, 여기에 FA-50의 동부전선 배치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중견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겁니다. 외신들은 이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유럽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유럽 표준이 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에스토니아처럼 작은 국가들도 K9을 도입한 뒤 갑자기 국방력이 3-4배로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천무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유럽 군사 전문가들에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폴란드가 천무 기반 호마르케이를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한 이후 유럽 현장에서는 꽤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유럽 포병 체계가 한국식 모델로 재편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폴란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보면 이 표현이 왜 나오는지 단숨에 이해됩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최근 공개한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포병 전체를 한국식 교리로 묶어 운용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는 수준이 아니라 전술, 사격 통제, 탄약 생산, 작전 기동 개념까지 천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도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정밀 사격 테스트 결과에서 호마르케이는 150km급 타격 훈련에서 평균 원형 편차가 약 10m 이내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소련식 로켓포가 평균 300m에서 500m 오차를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정확해진 셈입니다. 탄착군이 거의 한 점으로 모이자 현장 장병들은 이게 진짜 서방식 장거리 타격 전력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사격 후 이탈 속도도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60초 내외로 측정되며 폴란드 포병의 생존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탄약 생산 체계는 폴란드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분야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용 에이테켐스 계열 탄약 생산을 검토했지만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천무 발사대 공급뿐 아니라 탄약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까지 직접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완공 후 연간 생산 가능한 유도 로켓 규모는 최대 1만 발 이상으로 추산되고 KT즘 계열 탄도탄까지 함께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폴란드가 유럽 내 최대 포병 탄약 생산국이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점에서 미국산보다 한국산이 실질적 전력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외신들도 이 차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K즘은 현장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형 사거리가 180에서 200km급인데 폴란드용 개량형은 이보다 더 길게 설계되고 있어 독일과 프랑스가 보유한 현행 지대지 타격 능력을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폴란드 내부 문건에서는 K즘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을 호마르케이의 결정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에이테켐스 중심의 미국식 개념에서 벗어나 자국 주도의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첫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비 효율 측면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발표한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호마르케이의 정비 난이도는 기존 소련제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정비 사이클은 K9 자주포와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천무를 기계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서방형 체계라고 부르며 K9과 K2를 묶어 통합 유지보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식 기갑, 포병, 로켓포 통합 군단을 갖추게 됩니다. 기동력과 사격 통제가 한 세트로 묶이는 구조라 전쟁에서 순간 화력 집중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국이 이미 경험한 구조가 폴란드 땅에서 그대로 복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주변국의 반응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성능을 직접 확인한 뒤 천무 도입을 결정했고, 발트 3국 협의체에서도 폴란드 모델을 새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넓은 국토 대신 빠른 타격, 빠른 재배치를 핵심으로 삼는 지역인데 이 기동 포병 개념이 천무와 가장 잘 맞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주변국에서 현실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 논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식 포병 체계를 탐내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속도와 산업 기반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무기 생산 라인을 365일 돌아가는 방식으로 유지하는데 폴란드처럼 긴급한 국가가 등장할 경우 배정된 인력과 공급망을 조정해 마치 전시 생산처럼 물량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무 30대가 한꺼번에 폴란드로 떠난 것은 이 구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이 부분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3년 동안 자국산 판처하우비체 2,000을 단 한 문도 인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K9을 수십 문씩 보냈고 천무도 대형 물량을 순식간에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군대는 유럽의 기존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입니다. 전차 180대, 자주포 300문, 천무 수백문, 전술탄도탄 생산 라인, FA50 고가동률까지 이제는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 모든 체계는 기존 유럽 국가들이 10년 넘게 투자해야 겨우 가능한 수준인데 한국의 공급 속도와 기술 이전으로 이 모든 것이 2-3년 사이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3일 한국 천무가 하이마스 시장 잠식하고 있다 영상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반전은 성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이마스가 6발의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데 반해 천무는 2개의 발사 포드를 장착해 최대 12발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포드 교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 전장에서의 지속 화력 유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거리 역시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GMLRS가 70에서 85km에 불과한 반면 천무는 80km 기본형, 120km 신형, 나아가 290km 전술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자폭 드론을 결합하면 사거리가 400km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포병 무기의 범위를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가진 전술체계로 격상되는 수준입니다. 가격 또한 충격적입니다. 하이마스 한 대 가격은 약 560만 달러로 한화 약 75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 포함 패키지와 운용 비용을 합치면 총 1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천무는 동일 조건 대비 약 30% 저렴하며 한국군 운용 데이터를 반영해 부품 수급과 정비 체계까지 패키지화했습니다. 국산화율은 95% 이상으로 미국처럼 ITAR 규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와 UAE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ITAR 회피 효과였습니다. 미국 무기는 구매 후에도 부품, 탄약, 업그레이드에서까지 워싱턴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야 하지만 한국 무기는 자주 운용권을 보장한다는 점이 치명적인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천무 수출 누적 규모는 이미 5조 원을 넘어섰으며 향후 10년간 최소 1000대 이상 수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는 한국이 사실상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의 2강 체제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에게 의존하며 무시당했던 역사와 비교하면 이 변화는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라 군사 자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극적인 점은 한국이 이 성과를 독자적인 기술과 집념으로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천무 개발 과정에서 미국은 협력은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탄약 유도 기술과 사거리 확장 기술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독일제 로켓 시스템은 가격만 높고 성능은 기대 이하였다. 결국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자체 연구 개발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참여한 개발 사업은 10년 가까이 걸렸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 천무가 정말로 미국 하이마스를 제치고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성능, 가격, 자주 운용권에서 앞서고 정치적 독립성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의 평가는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하이마스를 강매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천무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화력의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외 외신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운용 유연성과 정치적 독립성입니다. 미국 하이마스의 경우 발사 체계와 탄약이 일체화되어 있어 미군과 동맹국이 사용하는 탄약 체계로 사실상 강제됩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는 플랫폼만 공급하고 탄약은 국가별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해외 매체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영국 더 워조는 최근 기사에서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아니라 발사 체계가 모듈화되어 있어 로켓, 전술탄도미사일, 심지어 장거리 자폭 드론까지 발사할 수 있는 독보적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단일 무기 체계로 복수의 작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하이마스가 다재다능하다고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GMLRS, ATACMS, 프리즘 같은 미군 전용 탄약에 묶여 있어 가격과 공급망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천무는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130mm, 230mm, 239mm 로켓과 KT즘 그리고 향후 K드론 체계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차이는 수출국 입장에서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도 예비탄 확보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3년 이상 대기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계약한 천무는 초기 계약 2년 만에 실제 인도되었고 사우디 현지 군수창과의 기술 협력으로 30% 이상의 정비 국산화율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 점을 들어 한국이 무기 시장에서 미국 무기의 대체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네덜란드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미국과 독일 무기에만 의존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속한 화력 지원 체계 확보가 시급해지자 결국 한국산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현지 매체 NRC 핸델스블라트는 네덜란드 국방부가 한국 무기를 택한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과 신속한 납품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는 한국 무기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급국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천무 개발 비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다연장 로켓 분야에서 미국의 철저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군이 장거리 유도 로켓 확보를 추진했을 때 미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이유로 사실상 기술 이전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단거리 다연장만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계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주도한 독자 개발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무 개발에는 1조 원 이상이 투입됐고 10년 넘는 연구 끝에 2013년 최초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업체들로부터 외면당했던 한국 기술진은 오히려 독창적인 모듈형 발사 체계를 설계해내며 세계 최초 수준의 융합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천무의 경쟁력은 뚜렷합니다. 한국 천무의 포드 교체 시간은 5분 내외로 하이마스의 10분 대비 2배 빠릅니다. 유지보수 주기 역시 하이마스가 평균 500km 운용 시점마다 정밀 점검을 요구하는 반면 천무는 800km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존 K9 자주포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천무 정비 체계를 단일화했기 때문에 해외 도입국은 추가적인 정비 훈련 없이 기존 한국산 포병 장비 운용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총생애 주기 비용으로 직결되며 결국 구매국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부의 반응입니다. 미국 내 일부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 무기가 미국의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한국 천무가 중동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전통적으로 확보해왔던 수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유럽 동부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자 미국 국방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자국 무기를 우선 구매할 것을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무기 공급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한국의 빠른 납품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천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천무는 한국이 방산 수출국에서 방산 주도국으로 올라선 상징적 무기라고 보도했고 또 다른 국내 언론사는 한국형 무기 체계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시다발적으로 수출되는 건 방위산업 역사상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액은 210억 달러로 약 28조 원입니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천무 수출 계약이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천무는 단순한 포병 화력 체계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군사 무대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이마스가 여전히 나토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시장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동맹 의존이 아닌 독자 선택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은 정치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만큼 미국이
세력이 간섭할 수 없는 무기를 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천문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